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머 파워와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가 혹시나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미리 덧붙일 수 있는 표현 No offense, 기분 나쁘라고 드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라는 이 표현이요. 사실 사람이 상대방의 말로 인해서 받은 상처만큼 그렇게 오래가고 그렇게 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을 함에 있어서는 혹시 이 말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이 한 말을 전달하는 화법에 대한 이야기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문문에 대한 화법 계속해서 이어 공부할 차례거든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복습하고 나서 오늘의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의문문 같은 경우에 저 사람이 직접 딱 물어본 것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어 전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일단 전달 동사는 뭘 써요? 물어봤으니까 ask 쓰면 돼요. 자, 그 다음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의문문이 들어가 있던 의문사가 들어가 있던 의문문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접속사를 뭘 써야 될까 이런 고민은 안 해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의문사 쓰시면 돼요. 자, 근데 그 뒤에 순서가 어때요? 주어 동사의 순서였어요? 동사 주어의 순서였어요? 주어 동사 영어의 원래 그냥 그 어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근데 모든 의문문에 다 의문사가 들어있는 건 아니죠. Do you love me? 너 날 사랑하니? 응,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이런 질문에는 의문사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물어본다 그랬어요? 간접 화법으로 전환할 때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if나 whether를 사용하고 그 뒤에 순서는 어떻다 그랬죠? 뭐 어때요? 그냥 주어 동사 영어의 정상적인 어순을 쓰면 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요 내용을 그대로 이어다가 우리 A번의 3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맞으면 T, 틀리면 F로 표시를 해보랍니다. 자, 레일라가요, asked, 물어봤습니다. 누구에게? Her sister, 자기 언니한테 뭐를 물어봤는지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 whether가 이끄는 절이고요. 아까 순서는 어떻다 그랬지? 주어 동사의 그냥 보통 순서라 그랬는데 완전 잘 썼는데? 그럼 이 문장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건 지금 맞는 문장이에요. Whether the new dress fit her. fit이라고 하면 이렇게 딱 잘 맞는 거니까 새 드레스가 그녀에게 잘 맞는지 아닌지를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없죠? 자, 그럼 바로 4번 한번 넘어가 볼까요? Taylor's mother, 테일러의 어머니께서 asked, 물어보셨어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그래서 이번에도 뭐뭐를 목적어 자리에 무슨 절이 왔어요? if 절이 왔죠. 그럼 얘 뭐라고 해석할까요? 인지 아닌지.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if로 시작하는 절은 순서가 어떻다? 주어, 동사 순서라면서요.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주어, he 먼저 쓸 거니까 얘네 둘이 자리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 If he would come home, 그가 집에 올지 안 올지. For dinner, 저녁 먹으러 집에 올지 안 올지를 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일단 whether, if 뒤에 주어 동사 순서 오는 것까지 A번에선 가볍게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B번 가볼게요. B번은 좀 어렵네. 얘는 직접 화법의 문장을 간접 화법의 문장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1번. Jane asked her mom. 제인이 엄마한테 물어본 거죠. Do I have to steam the carrot? steam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찌는 거예요. 저 당근 쪄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자, 그럼 이걸 이제 간접 화법으로 바꿀 건데 간접 화법이 되면 누가 사라져요? 그치, 이 인용부호 얘가 없어져요. 자, 그 대신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앞뒤를 이어주는 연결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do I have to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구나. 그럼 아까 누구로 이어줘라 그랬지? if나 whether. 그럼 볼까? 여기 있다. whether. 그래서 이렇게 whether로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뒤에 순서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주어, 동사의 순서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제가 당근을 삶아야 됩니까? 이렇게 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기서의 저는 누구예요? 제인이 물어본 거니까 제인이겠죠. 쌤, 그러면 직접 간접 화법으로 바꿨을 때의 주어는 제인, 여성이니까 she로 쓰면 되겠군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have to steam, 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바꿔서 쓰면 좋을까?
자, 우리 간접화법이 되면은 이 인용부호가 사라지면서 누가 저벅저벅 들어와서 영향력을 막 미친다 그랬어요. 네, 주절의 동사의 시제가 뒤에까지 막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가 과거 동사니까 뒤에 하나 이렇게 훅 밀어가지고 뒤도 뭐가 된다 그랬어요? 과거 시제. 그럼 have to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겠어요? had to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오, 쌤, do는 어디 갔습니까? 아이고, 얘야. do는 진짜 레알 의문문. 물음표 달린 의문문일 때나 필요했던 거고요.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그냥 간접화법으로 이 물어본다라는 내용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필요 없어요. 자, 이어서 해석해 볼게요. 제인이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Whether she had to steam the carrots. 자신이 그 당근을 갖다가 쪄야 되는지 아닌지를 물어봤어요. 됐죠? 자, 2번. The lady asked the salesman. 자, 그 여성이 영업사원에게, 판매사원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How do I operate this machine? 제가 이 기계를 어떻게 작동시켜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간접화법으로 바꿔볼 건데 일단 누가 사라져요? 인용부호. 좋아요. 자, 인용부호가 사라지고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와야 돼요? 앞뒤를 이어줄 수 있는 접속사가 와야 되는데 아이쿠나. how라고 하는 얘는 뭐예요? 의문사. 의문사가 있을 때에는 따로 접속사 쓰고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의문사 갖다 쓰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how 썼어요. 자, 그 다음에 do I operate 이거는 진짜 레알 의문문일 때이고 지금은 그냥 주어 동사의 원래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그랬으니까 주어 자리에 뭘 쓸까요? 제가 이거 어떻게 작동시키죠 했을 때 저는 누구예요? The lady. 그 여자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she로 받으면 괜찮겠네. 자, 그 다음에 operate 얘를 어떻게 할까? 작동시키다 라고 하는 거. 어떻게 작동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사실 묻고 있는 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간접화법으로 바꿨을 때 의미를 조금 더 매끄럽게 하려면 사실은 should operate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와, 쌤, 저는 이거 막 should 첨가해가지고 의미 자연스럽게 만들고 이런 거 모르겠는데요. 그거 모르면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근데 이 기계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그때 진짜 그게 기계가 있는 상황에서 요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였잖아요. 지금은 상황도 바뀌었고 장소도 바뀌었고 그럼 이 기계가 아니고 그때 그 당시에 그 기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어요? That machine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구나. 그쵸? 그럼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그 여성이 asked the salesman 그 판매 사원에게 물어봤습니다. How she should operate that machine 그 기계를 자신이 어떻게 작동시켜야지 되는지를요. 됐어요? 3번. 자, 이번에는 제리가요 asked me 저에게 물었습니다. 뭘 물어봤지? Where have all the people gone?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상황이에요. 자, 얘도 그럼 간접화법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누구 빠이빠이 할까? 인용부호 얘 없애고 그러면 이어줄 접속사가 와야 되는데 노노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의문사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내려서 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순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간접 의문문에서는 의문사, 주어, 동사 원래 정상 어순대로 쓰시면 된다고요. 쌤 그러면 주어 자리에 all the people을 쓰겠습니다용. 어이구 잘했다. 자, 그 다음에 동사는 어떻게 할까? have gone이 동사예요. 근데 간접화법으로 바뀌고 나면 앞에 주절, 주인집 내 동사가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랬잖아요. 앞에 제가 과거 시제인데 그러면 현재 완료를 쓸 게 아니라 뒤에도 뭐가 돼야 돼요? 과거 완료. 왜? 얘가 와서 뒤에 하나 딱 뒤로 밀쳐버리면 과거 완료가 될 테니까. 그래서 여기 뭐가 돼야 돼요? had gone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자, 그럼 붙여서 읽어볼게요. 제리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Where all the people had gone.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읽어보니까 이게 보이는구나. 물어본 것보다 사람들이 없어진 게 더 먼저 일어난 일이고요, 쌤. 이게 먼저, 이게 나중인데 과거보다 더 먼저 있었던 일은 had pp로 표현한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어이구 잘했어요. 자, 이제 4번. Sally asked her boyfriend. 자, 셀리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뭐라고 했냐면 Do you want to grab lunch?
grab lunch가 점심 먹다 이 표현입니다. 재밌죠? 원래 grab는 움켜쥐다라는 뜻인데 점심 먹을래? 이런 뜻이에요. 너 점심 먹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거 이제 간접화법으로 바꿀 겁니다. 인용부 사라지고 접속사가 이어줄 건데 얘는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다. 그럼 뭘로 이어준다 그랬지? if나 whether. 아, 예쁘게 누가 잘 써놨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럼 그 뒤에 순서는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 그러면 주어 동사 쓰면 되는데 do you want? 야, 너 먹고 싶어? 너 이때 너는 누구예요? 셀리가 지금 상대방한테 너라고 말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남자친구. 남성이네. 그럼 뭐로 받아요? he로 받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do you want to grab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바꿀까요? 아, 주절의 동사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시제를 한 칸 뒤로 미룬다 그랬으니까 쌤, want가 아니고요. wanted, 과거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셀리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물어보기를 if he wanted to grab lunch, 그가 점심 먹고 싶은지 아닌지를 물어봤다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처음에 막 화법 바꾸는 거 나왔을 때 우리 막 기겁했잖아요. 이건 무슨 외계어를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암호를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막 어려워 이랬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죠. 자, 이제 C번에 1번 한번 해볼까? 직접 화법의 문장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어 쓰는 연습 계속하고 있습니다. The teacher asked the students. 교사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뭐라 그랬냐면 Did you all get the handout? 너네들 모두 다 handout이 뭐예요? 이렇게 손으로 나누어 주는 거니까 유인물이죠. 유인물 다 받았니?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인용부 없애고 접속사를 쓸 건데 얘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죠. 그럼 뭐 쓸까? if나 whether로 이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did you all, 너네 모두가 다. 선생님이 지금 너네라고 칭하는 애들은 누굽니까? The students, 학생들이죠. 아, 쌤, 학생들이니까 저는 대명사 they로 받겠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자, 그럼 이제 동사만 처리하면 돼요. 자, 동사가 get인데요. 잊으면 안 되는 게 did get. 시제가 원래 뭐였어요? 과거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간접화법이 되면서 얘가 쳐들어와가지고 한 칸 뒤로 미룬다니까 과거에서 하나 더 뒤로 밀려나면 뭐예요? had pp. 그죠?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had gotten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If they all had gotten the handout. 그 유인물을 갖다가 다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학생들은 참 신기하게 유인물 소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정통신문 이런 거 정말 나눠주고 5분도 안 됐는데 물어보면 없어졌대. 그리고 정말 그 흔적을 알 수 없이 막 꾸깃꾸깃 꾸겨져가지고 저한테 다시 돌려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쵸? 유인물 소멸 능력이 있으니까 이 선생님도 아마 이렇게 물어보셨나 봐요. 자, 2번 볼게요. Bobby asked his mom. 바비가 엄마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Can I go outside and play now? 저 밖에 나가서 놀아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자, 얘를 이제 간접 화법으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용부 없애고 그리고 접속사 쓸 건데 지금 의문사가 없잖아요. 그럼 뭘로 바꿀까? if나 whether. 자, 그 다음 Can I? 저 이렇게 해도 돼요? 했을 때 I는 누구예요? 바비 지금 질문하는 거죠. 저 해도 돼요? 그럼 바비겠네. 쌤 남성이니까 he로 받을까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can go. 동사를 바꿀 차례인데 앞에 시제가 과거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저벅저벅 걸어 들어와서 얘를 하나 밀칠 테니까 can의 과거형 뭐 쓰시면 돼요? could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엄마 저 지금 나가서 놀아도 돼요? 지금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던 그 당시의 지금인 거잖아요. 아, 쌤 그러면 그 당시의 지금이니까 그때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then 정도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볼게요. Bobby asked his mom. 바비가 자기 엄마에게 여쭤봤어요. If he could go outside and play then. 그때 자기가 나가서 놀아도 되는지 아닌지를 여쭤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3번 봅시다. Jim asked the man. Jim이 그 남자에게 물어봤습니다. How can I get to the train station from here? 제가 여기에서 그 기차역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자, 그럼 이제 얘를 간접화법으로 바꿀 건데 일단 누구 사라져라, 얍. 그치? 인용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뭘로? 접속사로. 근데 여기 의문사 있다. 그럼 고민할 필요 없죠. 그냥 의문사 갖다 쓰면 돼요. 순서는 주어 동사. 자, 그러면 지금 주어가 직접 화법에서는 I였잖아요. 이 I가 누구예요? 짐이 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누구예요? 당연히 짐이겠죠. 남성인데 그럼 he로 받을까? 그 다음에 can get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접화법이 되면서 누가? 주절의 주어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주절의 주어가 아니고 주절의 동사가. 자, 이 동사가 지금 과거 시제잖아요. 그러니까 can get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 더 과거로 만들어서 could get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때 대화 당시에 여기였겠죠. 여기. 지금 멀리 떨어져서 간접화법으로 전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거기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here가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there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볼게요. Jim asked the man. 짐이 그 남자에게 물어봤어요. How he could get to the train station from there. 그곳에서부터 어떻게 기차역에 갈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Kelly asked Caroline. 자, 켈리가 캐롤린한테 물어봤어요. Where did you buy your new dress? 야, 너 어디서 이렇게 새 드레스 어디서 샀어?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자, 이걸 이제 간접화법으로 바꿀 건데 이번에는 접속사 뭐 쓸까 고민 안 해도 괜찮죠. 누가 있길래 아이고 반갑다. 의문사가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 쓸 차례죠. 주어가 원래는 you였어요. 켈리가 지금 야, 너 이렇게 얘기하는 대화의 상대방이 누굽니까? 캐롤린. 그러면 그대로 쓰면 되는데 여성이니까 she로 받으면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쓸 차례예요? 동사 쓸 차례예요. 근데 동사는 항상 시제를 조심해야죠. 자, 원래 직접인 부분에서 뭘 썼냐면 did by니까 과거 시제를 썼다고요. 근데 앞불사 빗장이 열리면서 주절에 과거 동사가 쳐들어왔죠. 그럼 어떻게? 한 칸씩 뒤로 밀려야 되는데 과거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일은 뭐 쓴다 그랬어요? had pp. 그래서 had bought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붙여볼게요. 켈리가 캐롤린한테 물어봤어요. Where she had bought new dress. 어디서 그 새 드레스를 샀느냐라고. 근데 하나 빠졌다. your 이랬구나. 자, 여기 너 어디서 네 새 드레스 샀어? 여기서 너도 당연히 캐롤린이니까 우리 she의 소유격 her였다 써주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where she had bought her new dress. 뭐 요 정도 해주시면 완벽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의문문이 들어가 있는 이 직접 화법을 갖다가 어떻게 간접 화법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ask라고 하는 전달 동사를 쓰고 그리고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를 그대로 갖다 쓰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if나 whether로 시작한다라고 했던 요 이야기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She's as groovy like it's 1969. Oh yeah. Gives me peace and love. 네, 우리 이번에는 명령문의 화법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어렵고 어떻게 생각하면 앞에서 했던 이야기고 그래요. 자, 무슨 이야기인가 좀 들어봅시다. 자, 명령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명령의 뉘앙스에 따라서 전달 동사를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조언, 좋게, 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조언하는 거일 수도 있고 제안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야 해 이렇게 명령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뉘앙스를 잘 캐치하셔서 여러분이 적절한 전달 동사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쌤 이렇게 전달 동사 종류가 많으니까 뭘 써야 될지 너무 혼동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적절히 쓰면 돼요. 뭐 예를 들면 그냥 조언으로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명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아니지만 그냥 뭐 어드바이스 쓸 수도 있고 서제스트 쓸 수도 있고 요 둘 중에서는 여러분이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걸 못 골랐을까? 여기에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큰 틀만 위주로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길래 이렇게 설명이 긴가? 자, 명령을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조언하거나 제안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동사를 advise나 suggest 같은 동사를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인용부호 안에 들어가 있던 말은 대절이나 투부정사구로 바꾸어서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읽어봤더니 request, 요청한 내용이다. 아니면 tell order, 명령한 내용이다. 아니면 ask, 부탁한 내용이다. 아니면은 instruct, 지시한 내용이다.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 뒤에 역시 대절이나 투부정사구를 써서 그 내용을 전달을 해줄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인용부호 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allow, 허락해주다. 아니면 warn, 경고하는 내용. forbid,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그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대절이나 투부정사구를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명령을 하거나 제안을 했을 때 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면 굳이 해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명령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제안하는 거라고요. 아, 쌤 원래 해야 된다가 영어에서는 대표적으로 should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대절이 올 경우에는 주어 should, 얘가 조동사니까 뒤에 원형 이렇게 쓰기도 하고 사실 좀 번거롭다. 그죠? 너무 길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그냥 should를 생략하고 원형만 써서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원형을 딱 썼을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진 않은데 앞으로 이렇게 돼야 돼라는 의미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 사실 이 구문은 몇 번 등장했던 거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문으로 보는 게 좀 더 편할 겁니다. 자, 1번. The counselor advised me. 자, 그 상담사가 저에게 조언을 했어요. 뭐라고 나한테 조언을 해줬냐?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구나. That I filled out another paper. 제가 another paper, 또 다른 서류를 갖다가 fill out,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저한테 조언을 해줬대요. 쌤. 해야 된다? 하나 더 하셔야 되는데요.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지. 그러니까 filled out을 쓸 게 아니라 뭘 써야 되겠어요? should 원형을 쓰거나 굳이 이렇게 번잡하게 쓰기 싫은데 라고 하면 그냥 fill out 원형을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은 fill out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는 거니까 얘는 틀렸구나. 자, 2번 볼게요. The doctor instructed. 자, 의사가 지시를 내렸어요. 누구한테? Claire한테 뭐라고 지시를 내렸냐면 to take the medicine. 약을 드십시오. Every 3 hours. 3시간 간격으로 약을 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지시한 내용이죠. 3시간마다 약을 먹어라 라고 하는 게 지시한 내용이에요. 자, 이 지시한 내용을 물론 대절로 전달할 수도 있지만 간편하게 투부정사구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 화면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2번 문장은 어때요? 잘 썼구나. 이건 맞는 문장인 겁니다. 됐어요? 3번도 갈까? The police officer suggested that. 자, 그 경찰관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The driver, 그 운전자가 abide by the regulation. abide by라고 하면 지키고 잘 준수하는 거고요. regulation이라고 하는 건 규정이죠. 그 규정을 갖다가 지켜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자, 지금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해야 된다. 운전자가 법과 규제를 따르는 거는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쌤 해야 된다는 의미니까 should 원형 아니면 그냥 원형을 써서 지금 안 지키고 있는데 해야 된다는 의미를 전달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거 아니다. 그죠? 이거 과거 시제 왜 썼을까? 그래서 그냥 abide by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저는 should를 꼭 붙이고 싶습니다. 붙여도 돼요. 자, 경찰관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 운전자가 abide by the regulation, 그 규정을 지켜야만 한다고요. 자, 4번 볼게요. The house owner, 집 주인이 told the kids,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not
play in his backyard. 자기 뒷뜰에, 자기 뒷마당에서 놀지 말라고. 야, 여기서 놀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잠깐, 쌤, 지금 이 아이들에게 일종의 명령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 뭐라고 했었냐면 이 tell이라고 하는 동사도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말하다 이런 형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뭐뭐를에 해당하는 내용을 물론 대절을 쓸 수도 있지만 투부정사구를 쓸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지금 둘 다 아니잖아. 뭐요 이게. not play 이렇게 지금 그냥 동사만 왔죠. 그럼 이거 뭘로 바꿔줄까요? 이렇게 투부정사구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3번. 3번이 아니고 B번. 자, 이번에는 직접 화법의 문장을 간접 화법의 문장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랬습니다. The pro golfer told us. 자, 그 정말 프로 골프 치시는 분이 선수가 told us.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bring your own shoes. 당신 신발과 클럽을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야기한 내용을 전달을 할 건데, 그치? 뭘로 전달할까요? 선생님, 인용부 없애고 대절? 근데 굳이 막 대절을 써서 that을 쓴 다음에 또 주어 동사를 쓸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명령문에 애시당초 주어도 없이 동사로 빵 시작했잖아요. 근데 뭘 이걸 그렇게 막 주렁주렁 늘리나? 경제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투부정사를 쓰는 게 훨씬 더 간편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명령문의 경우는 우리 투부정사로 명령의 내용을 많이 전달했었죠. 그럼 여기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To bring. 좋다. 그 다음에 your own shoes. 당신 신발을 가져오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때 당신의 신발, 당신은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뭐로 바꿔주셔야 돼요? our 이렇게 바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프로골퍼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발이랑 그리고 우리 클럽을 갖다가 가지고 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The park ranger told us. park ranger라고 하면 그 공원 관리인을 이야기합니다.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Do not feed wild animals. 이 야생동물들한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먹이 주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경고의 메시지죠. 쌤 그러면 이거를 간접화법으로 전환할 때 전달동사 자리에 경고했다 이런 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써놨지롱. 자, 그 다음에 어차피 명령문이니까 대절로 주렁주렁 막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투부정사구로 간편하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To feed? 잠깐만, 주지 말라는데? 그럼 말하라, not을 부정어를 붙여야 되잖아요. not을 어디다가 붙일까요? 쌤, 투부정사는 부정할 때 앞에다가 not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해볼게요. The park ranger. 그 공원 관리인이 warned us. 저희한테 경고를 했어요. 뭐라고? Not to feed wild animals. 야생동물들한테 먹여주지 마시오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괜찮죠? 3번. Daniel said to the 택시 드라이버. 자, 데니얼이 택시 드라이버한테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한테 이야기하기를 Take me to the Metropolitan Museum. 저를 갖다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으로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take란 동사는 참 재밌어요. take 사람, to 장소를 쓰면 누구누구를 어디로 데려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얘를 이제 전환을 할 겁니다. 자, 지금 말한 내용이 뭐예요? 기사님, 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좀 가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어디로 가달라라고 요청한 거죠. 그래서 얘는 전달 동사를 바꿀 때 requested라는 그런 단어를 한번 써봤어요. 오, 잘 썼네. 자, 그 다음 실제로 말한 내용은 뭘로? 그냥 간편하게 투부정사구로 바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to take 이렇게 하면 되겠고 저를 데려다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저가 누구예요? 데니얼이 한 말인데 남자죠. 그래서 힘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붙여볼게요. 자, 데니얼이 requested the taxi driver. 택시 운전 기사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To take him to the Metropolitan Museum. 그를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으로 데려가 달라고요. 자, 4번.
The captain told the soldiers. 캡틴이니까 대장이 군인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cease fire. fire 하면 어떻게 해요? 빵 발포하는 거고요. cease fire라고 하면 그치 발사를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사실은 그냥 발사 멈춰 이런 게 아니고 명령한 거잖아요. 명령. 그래서 전달 동사 자리에다가 뭘 썼어요? 명령하다라는 말을 한번 써봤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요 자리에는 뭘 쓸까? 아, 쌤 그냥 명령문이니까 간단하게 투부정사로 줄여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to seize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다. 붙여볼게요. The captain ordered. 자, 대장이 명령을 내리기를 the soldiers to cease fire. 그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발사를 중지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고요. 괜찮습니까? 얘가 제일 어려웠죠? 얘는 이제 우리한테 간접화법으로 바꿔보세요 그랬는데 전달 동사도 생각해야 되고 좀 생각할 게 많았거든요. 이건 좀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볼게요. The girl said to her sister. 그 여자아이가 자기 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Try on one of my dresses. Try on 한번 입어보는 거거든요. 내 드레스 중에 하나를 한번 입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의 내용은 뭐예요? 내 것 중에 한 번 입어보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내 것 중에 하나 입어볼래?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조언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옷 입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전달 동사 자리에 조언하다란 단어 알아요? advice. 제가 그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입어봐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쌤 이거 그냥 투부정사로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to try. 자, 그 다음에 내 옷 중에 한 벌을 입어봐 이런 건데 이때 나는 누구예요? 지금 그 소녀가 언니한테 한 말이니까 the girl이 되는 거죠. 아, 쌤 여성이니까 her로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좋아요. 자, 그래서 붙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 소녀가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자기 언니한테 뭐라고? To try on one of her dresses. 그녀의 옷 중에 하나를 입어보라고. 됐습니까? 2번 갈까? Nancy said to the tall man. 낸시가 그 키 큰 남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Don't say a word.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Don't say a word.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정말 한마디만 더 해봐. 나 진짜 화낼 거야. 하지마, 하지마. 이거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달 동사 자리에 뭐가 제일 어울리겠습니까? 경고하다에 해당하는 거. 그치, warn이란 단어가 괜찮을 것 같아요. warn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한마디도 하지 마시오 그랬잖아요. 우리 명령문은 단촐하게 그냥 투부정사로 많이 전달을 했는데 to say는 말하시오가 되는 거니까 얘를 부정하려면 not을 어디다가 붙이면 된다. 그냥 앞에다 붙이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Nancy warned the tall man. 낸시가 그 키 큰 남자에게 경고하기를 not to say a word.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자, 3번. The pilot said to the crew members. 자, 그 파일럿이요. crew members니까 승무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Prepare for landing. Prepare for 준비하십시오. landing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착륙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자, 그럼 이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착륙 준비 이렇게 지시사항을 내리고 있는 거죠. 아, 쌤, 그럼 지시하다란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려운 단어 같은데요. 지시하다에 해당하는 I로 시작하는 단어. instruct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instructed 하시면 되겠어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착륙에 준비하시오. 자, 그러면 준비하다에 해당하는 내용을 투부정사구로 그냥 단촐하게 전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뭘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To prepare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어요. The pilot instructed the crew members to prepare for landing. 그래서 instruct, 지시하다 요 단어 모르면 안 돼요. 꼭 챙겨두시고 4번 갑시다. The coach said to the players. 자, 그 코치가 선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ry your best, do your best. 뭐 같은 의미예요. 최선을 다해라. 자, 이 최선을 다해라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예요? 그래, 부디 제군들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하네. 그래서 일종의 요청하는 메시지죠. 경기에 나가서 최선을 다할 것을. 그러면 우리 전달 동사 자리에 요청하다란 말 한번 써볼까? 요청하다 R로 시작하는 거 알아요? 아, request란 단어 알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그걸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요청한 내용이 뭐예요? 최선을 다해라. 아, 이거 투부정사구로 전달하면 되겠다. 그래서 to try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지금 누구한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너. your best. 이때 너가 누구였더라? 아, 거기에 있던 선수들. the players. 복수인데요. 복수면서 소유격일 때 뭐 쓰지? their. 그래서 이 자리에는 their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coach requested the players. 자, 그 코치가 선수들에게 이렇게 요청했어요. To try their best.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아이고 잘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명령문도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경우에 이제 투부정사 구를 써서 그 인용부호 안에 있던 내용을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달 동사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알맞게 사용을 했습니다. 또 만약에 전달되는 내용이 대절을 통해서 전달이 될 경우에는 명령했으면 꼭 해야 되는 내용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아직 안 하고 있지만 너 해야 돼라는 의미로 원형을 사용한다라고 했던 것까지 다시 한번 우리 화면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She says groovy like it's 1969. Oh yeah. 네, 우리 막 화법 전환 이런 거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머리가 한 1.5배는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머리가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여러분 잠깐 노래도 듣고 머리 좀 식히면서 숙제 확인하시라고 제가 또 준비했거든요. 오늘의 숙제 잠깐 보고 올게요. Easy, breezy, half naked and lazy on my futon bed. Easy, breezy, troubles in a drawer well hidden somewhere in my hand. Not your plain streaming movies till it's way too late. A phone off in a ditch, not even set to vibrate. 네, 이번에는 중문이나 복수 문장의 화법 전환. 진짜 궁극 꽃을 피웁니다, 어려움이. 그래서 사실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그냥 잘 혼합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하나씩 또 풀어가 볼게요. 일단은 중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원래의 직접화법 문장을 한번 봅시다. Samuel said, 사뮤엘이 이야기하기를 I met Penelope. 아, 내가 페넬로프를 last night, 지난 밤에 만났거든. 그런데 I haven't seen her since. since가 그 이후로란 뜻이니까 내가 그 이후로 그녀를 만나지를 못했어, 보지를 못했어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사뮤엘이 이야기했던 게 그냥 딱 한 가지면은 그냥 깔끔하게 우리가 딱 옮기면 되는데 지금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거죠. 뭐라고? 아, 내가 페넬롭을 만났어 라는 얘기랑 근데 그 이후로 못 봤어 라는 이야기랑 지금 벗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정보를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문장도 복잡하니까 읽는 사람한테 좀 편하게 사뮤엘이 이야기했던 게 사실은 두 가지였지롱 이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원래 인용부호 없애고 나서 제일 만만하게 많이 썼던 접속사가 뭐예요? that이었죠? 그래서 that을 쓰는데 여기에만 쓰는 게 아니고 but 뒤에도 that을 붙여줄 겁니다. 어메 선생님 귀찮아요. 꼭 이렇게 두 개나 붙여줘야 됩니까? 아니야, 잘 봐봐. 이렇게 that을 두 개 붙여주니까 읽는 사람이 어때요? 아하, 사뮤엘이 말한 내용 1번 2번 이렇게 금방 눈치챌 수 있는 거죠. 여기에 that이 없어져 버리면 이거 그냥 그가 그 이후로 못 봤다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로 못 봤다라는 게 말한 내용의 일부인지 분간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계속 어차피 읽은 문장이니까 화법 전환을 해봅시다.
나 페넬롭을 못 만났어 그랬거든요. 근데 이때 나는 누구예요? 세뮤얼이 한 말이니까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 he로 바꾸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난밤에 만났어 라고 했는데 이때 지난밤이라고 하는 건 언제예요? 왜? 대화가 있었던 그 밤, 그 전에 있었던 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the night before 라고 이렇게 바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장을 이어준 거니까 우리 이제 간접화법으로 바꾼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세뮤얼이 이야기하기를 that he had met Penelope the night before. 자기가 그 전날 밤에 페넬로프를 만났었는데 그런데 he had not seen her since. 그 이후로 못 봤대요.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동사의 시제까지 챙겨보고 그 다음 넘어갈까요? 지금 원래는 과거 시제였잖아요. 그럼 지금 얘가 이렇게 간접화법으로 전환되면서 주절의 동사가 뚜벅뚜벅뚜벅 들어와서 한 칸 밀친다 그랬죠. 그럼 원래 과거였는데 하나 더 뒤로 밀리니까 뭐가 돼요? had pp 과거 완료. 그래서 여기도 had pp, 여기도 이렇게 had pp로 밀린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번에는 복수 문장의 화법 전환입니다. Mr. Smith said to Nora. 자, 스미스 씨가 노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Didn't you hear what I said? 야, 너 내가 말한 거 못 들었니? You must be quiet when I talk. 굉장히 세게 말하신다, 그쵸? 내가 이야기할 때는 너 조용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요. 자, 지금 이분이 한 말의 두 가지는요.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성격이 다른 말이에요. 어떻게? Didn't you hear what I said? 내가 말한 거 못 들었어? 이건 지금 뒤에 물음표가 땅 붙어 있으니까 이건 뭐 한 거예요? 물어본 거죠. 아, 쌤, 그러면 이때는 전달 동사를 물어봤다라는 의미로 asked를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야, 내가 말할 때는 너 조용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그치, 그냥 평서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더 이상 질문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어떤 동사를 쓸 거예요? 말했다에 해당하는 said를 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을 한번 볼게요. Didn't you hear what I said?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사실 이게 시작하는 부분에 의문사가 없잖아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네. 이럴 거 간접화법으로 전환할 때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if나 whether로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if를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야, 너 못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때 너는 누구예요? 지금 스미스 씨가 노라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때 너는 노라고요. 여성이니까 she로 받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she라고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써야 되는데 동사는 항상 쓸 때 시제를 조심해야 되잖아요. Didn't hear. 어메, 원래 과거 시제였구나. 그러면 지금 주절의 시제가 과거니까 얘의 영향력까지 받아서 한 칸 더 뒤로 밀리면 뭐가 돼요? 과거 완료.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어요? had heard. 자, 근데 부정어 not이 붙었으니까 had not heard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what I said. 내가 말한 거 못 들었어? 그랬는데 이때 나는 누구예요? 이때 나는 말하는 사람 미스터 스미스 씨 자신이니까 남성이죠. 그래서 he로 받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말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얘도 과거 동사인데 그럼 주절의 과거 동사의 영향을 받아서 얘도 한 칸 밀리니까 had pp 과거 완료로 바꿔주면 되겠다. 그래서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had said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저 이어서 봅시다. You must be quiet when I talk. 내가 얘기할 땐 너 조용히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지금 you가 아까 Nora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she 써주시면 되겠고 조용히 해 라고 하는 must는 must에다 ed 붙이면 과거형 되나? 아니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해야 된다 must랑 똑같은 의미 have to가 있으니까 걔를 과거로 싹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썼어요? had to be quiet 이렇게 바꿨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얘기할 때 그랬는데 이때 나는 누구예요? 스미스 씨잖아요. 그래서 he라고 썼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주절 동사의 영향을 받아요. 주절 동사 과거니까 한 칸 뒤로 밀려서 얘도 뭐가 됩니까? talked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붙여서 읽어볼게요. 스미스 씨가 asked Nora, 노라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If she had not heard what he had said, 자기가 말했던 것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를 물어봤고 그리고 덧붙여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that she had to be quiet, 조용히 해야만 한다. When he talked, 그가 이야기할 때에는 이렇게 말했다고요.
자, 이제 우리 A번 문제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 넣으십시오 그랬고요. 박스 안에 주어진 단어 두 개는요. promise, 약속했다라는 거랑 order,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고 나서 이게 약속하는 내용이면 promised라는 전달 동사를, 명령하는 내용이면 ordered라는 전달 동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David said to his boy, 데이비드가 자신의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소년이 누구겠어요? 아들이겠지.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너 숙제 다 끝냈니? If not, 만약에 아니면 do it now, 지금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네, 여기서 질문, 만약에 아니라면 지금 해라 그랬는데 만약에 아니라면이 뭐가 아니라면이에요? 만약에 숙제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얘는 원래대로 풀어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If you didn't do it, 네가 그 숙제를 안 했다면 지금 해라. 원래 이제 이런 문장이었다고요. 그럼 얘를 같이 한번 간접화법으로 바꾸어 봅시다. 인용부호 안에 사실상 두 개의 문장이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는 물음표가 들어간 물어보는 문장이었죠. 그럼 앞에 거는 전달 동사를 뭘 써야 될까? 물어봤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asked를 써야 되겠구나. 자, 데이비드가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문이 사실은 지금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네요. 인지 아닌지 물어봤겠다. 그래서 접속사 자리에 뭘 썼어요? if를 썼어요.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여기서의 너는 누가 되는 거예요? 데이비드가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한 거니까, 상대방이 아들이니까 여기서 you는 전부 아들에 해당하는 거겠죠. 쌤, 그러니까 이거 아들이 남성이니까요. 전부 he, his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Did you finish? did finish는 뭐예요? 과거 동사다. 그쵸? 자, 근데 주절 시제도 과거잖아요. 그럼 얘가 영향을 쏙 미쳐가지고 한 칸 더 뒤로 밀친다고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과거보다 하나 더 전에 과거 had pp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had finished 이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도 했냐면 아직 안 했다면, 네가 숙제를 안 했다면 지금 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쌤, 이건 지금 해라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요 두 전달 동사 중에서는 뭐가 더 어울리겠어요? 명령했다에 해당하는 ordered가 더 어울린다고요. 자, 그럼 뭐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지금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쌤, 우리 명령의 내용은 투부정사구로 많이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do it now 대신에 to do it 이렇게 썼어요. 사실 지금 해라라고 하는 건 언제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그 당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는 이걸 then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하이라이트. If you didn't do it, 네가 아직 안 했다면 얘도 간접화법으로 바꿀 거예요. 그쵸? 자, 이때 you는 누구예요? 아들. 그러니까 he로 바꾸면 되겠고, 자, 그 다음 didn't do. 이거 과거 시제인데 주절 시제의 영향을 받아서 had pp로 바꾸면 된다. 그랬으니까 hadn't done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바뀌었다니까. 아이고 머니나. 해볼까요? David asked his boy. 데이비드가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If he had finished his homework. 그가 자신의 숙제를 끝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고 and ordered him. 그리고 명령했어요. To do it then. 그때 그 숙제를 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If he hadn't done it. 아직 숙제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제가 이제 맛보기로 하나 보여드렸으니까 뒤에 나오는 중문을 간접화법으로 바꾸는 거, 복문을 간접화법으로 바꾸는 거 여러분이 진짜 두뇌를 풀 가동하셔서 풀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교재에 있어서 개념에 해당하는 마지막 페이지예요. 여기가 최고 하이라이트로 어렵고 그 뒤에 연습 문제들은 한결 쉽거든요. 다 왔어요. 다 왔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남은 숙제도 꼭 챙겨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